6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식별제를 제거하고 주유소를 빌려 영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사과와 복숭아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난을 덜기 위해 조성된 포항 이동 공영주차장이 낮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주유소로 탱크로리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잘 나가면 나가 대기하고 있네. 남성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망 본다. 탱크로리에 실린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겨 담습니다. 미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에 있는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식별제는 등유가 경유와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은 시약으로 경유와 섞이면 보라색을 띠는데 이들은 식별제가 활성탄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 505만 리터, 시가 60억 원 상당이 경주와 전남 영암, 한평에 있는 주유소 3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와. 들고 있나? 예. 찍었나? 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제조총책 46살 윤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49살 안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에 직접 자기들이 제작한 식별제 제거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심지어 공동묘지 주변 등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식별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 그동안 가짜 경유를 넣은 운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길목에 있는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습니다. 가짜 기름은 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과수인 사과와 복숭아의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과일 소비가 줄고 외국산 과일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장목 선택을 앞둔 과수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기북면. 지난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2년생 묘목을 새로 심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새로 시작한 밭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돼. 포항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1년 934헥타르이던 것이 지금은 1031헥타르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면적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 최근 2년 만에 8%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1년 190헥타르 규모에서 현재는 285헥타르로 50%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 사이 2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복숭아 재배가 계속 느는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배나 감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폐원한 과수농가 가운데 장목을 복숭아와 사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아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사과와 복숭아의 생산량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입 과일의 공세 속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 10년간 우리 사과 가격이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하락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는 작년 가격의 약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정부 당국은 최근 폐원한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들은 다른 과수로 전환할 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복숭아와 사과, 자두 등은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납등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작업을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우레탄 트랙 교체 대상 학교 126개 학교 가운데 하자 책임 문제로 협의 중인 학교를 제외한 115개 학교에 98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한 5개 학교는 지난해 작업을 마쳤으며 나머지 110개 학교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새 KS 기준에 맞춰 오는 8월 말까지 안전한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41억 원을 투입해 우레탄 트랙뿐만 아니라 농구장 등 유해 우레탄 구장 84곳도 안전한 우레탄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조성된 포항 이동 공영 주차장이 밤엔 이용 차량이 제법 있지만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대책은 없는 건지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이동. 좁은 도로 양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해 교행이 힘들고 밤이면 더 심각합니다. 포항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이동 3공원에 170년의 지하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 올해부터 유료로 개방했습니다. 야간에 찾아가 보니 차량들이 제법 주차해 있고 이용자들도 편리해졌다고 말합니다. 양쪽에서 오면은 이제 차들이 걸리적거리기도 해가지고 이동 불편인데 주차장 생기고 난 뒤부터는 이제 이동이 수월해지고 좋죠. 공영 주차장의 하루 평균 주차 대수는 200대, 대부분 야간 주차입니다. 낮에 주차장은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주차 요금이 1시간에 1,200원, 2시간에 2,500원으로 시내 다른 곳과 같지만 이용자가 대부분 가게 주인과 인근 주민들로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실제로 8만 원인 월 주차 대수도 당초에는 50여 대를 목표로 했으나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밤 시간 외에는 관리비조차 안 나오는 만큼 무료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불경기고 하니까 그 주차장도 지금 지어지고 오전에는 많이 텅 비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정도를 좀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요금 등은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주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운영해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는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포항시는 내년에 이동 4공원에도 100대 정도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저해운이 울릉도 독도 노선의 여객선을 운영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저해운은 지난해 9월 울릉도 독도 노선의 썬라이즈호를 포항 울릉 복수 항로에 띄우면서 독도 노선에는 임대한 용대선을 2개월 동안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뒤에는 대체선을 운영하지 못해 올 1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차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4월 15일까지 대체선을 투입하지 못하면 2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저해운은 북유럽에서 중고 선박을 구입해 현재 운송 중에 있다며 조만간 독도 노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현대제철 포항 공장과 죽도시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대제철을 찾아 6년간 포스코 사회이사를 해 철강 분야를 잘 알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30일 대구 경선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죽도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한 뒤 상인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현직 노조 간부 29명을 포함해 회원 80명으로 구성된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노동포럼이 마련한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수용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를 공유하였기에 지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조 8천억 원으로 정하고 159건에 2조 6천여억 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전략 사업은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 삼척간 철도 부설, 영일만 횡단 교량 건설,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건설, 그리고 형산강 준설 등입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인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과 예타 건의 사업인 포항 영천간 전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준비 사업인 오천 항사리 댐 건설과 도심 생태하천 복원 등 9개 사업에도 380여억 원의 국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한동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이로써 4년간 모두 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소프트웨어 교육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때부터 국내 최초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ICT 융합대학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4호기에서 연료 장전을 위해 옮겨지던 신연료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월성 4호기 연료 장전을 위해 작업자가 검사대로 신연료봉을 옮기던 중 한 다발을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신연료봉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3시 45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해 9.12 지진의 여진이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5일 규모 2.4 지진 발생 이후 17일 만에 598번째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봄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 비가 내리겠고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자정이 지나고부터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약 5mm 내외의 적은 양만 뿌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약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대부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는데요. 포항이 18도, 경주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4도, 포항 7도고요. 낮에는 영덕이 15도, 그 밖의 지역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점차 적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2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 대부분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해상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 중기학자인 겨감 남사구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울진군 근남면에 개관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14년 3억 2천만 원을 들여 근남면 누금길에 남사구 선생 생가와 기념관 건립을 시작해 최근 완공했습니다. 겨감 기념관에는 남사구의 영정을 비롯해 남사구의 일생에 대한 자료와 겨감 유록 등 고서적을 복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낮 시간대 보안이 허술한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창원 지역의 보안이 허술한 주택가를 돌며 40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7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에서 일본 여자 프로구단 고베 아이낙에 입단해 주목받은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출신 최예슬 선수가 데뷔전에서 풀타임 출전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최예슬은 지난 26일 고베 노에비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고베 아이낙과 노지마 스텔라의 리그 개막전에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으며 한국 여자 축구 선수 가운데 최연소 일본 1부 리그 출전 기록도 세웠습니다. 내일 포항에서는 수준 높은 무료 음악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3월 차향에 있는 작은 음악회는 내일 오전 11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열리는데 지역 출신의 성악가인 바리톤 이명석, 하형욱 씨가 출연해 내 마음의 강물, 강촌, 봄처녀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을 들려줍니다. 포항시청 대잠홀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는 오페라 마술피리가 내일 오후 3시와 7시에 상영됩니다. 2015년 7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하는 것으로 테너 김우경 등 세계 정상급 한국 성악가들이 출연합니다. 울진군은 기후변화로 울진이 과수재배 적지로 부상하면서 금강송면 등 내륙의 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돈 버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금강송면 광회리 1원 4헥타르에 신규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기존 농업 형태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쌀에 비해 단위 면적당 소득이 4배 정도 높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생산 조정과 관련해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진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별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함부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농가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또 소나무류 이동 차량에 대해서도 생산 확인표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 때는 신고와 함께 반드시 고정 초소에서 점검을 받도록 강조됐습니다. 포스코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수중 로봇의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포스코는 로봇의 수중 펌프를 지상으로 분리해 무게를 줄이는 한편 흡입구를 개선해 작업 효율을 58% 이상 향상시켜 연간 1억 2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제철소 내 수조는 물론 정수장과 산업용 냉각탑 수조 등에도 로봇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